자, 이제 우리 노트 검사하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까지 저희가 노트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가로를 채워오셔야 저희가 수행평가 점수를 드려요. 자, 이제 의무론적 윤리와 칸트 윤리입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칸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제가 우선은 칸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채울게요. 그래야 좀 서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자, 칸트가 있습니다. 칸트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근데 칸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 그랬죠? 기독교 사상에서 자유의지를 주었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신이 준 자유의지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뭐와 뭐로 나누냐면 선의지, 착한 거, 그리고 악의지,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럼 뭐 악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얘는 나쁜 거니까. 그런데 착한 선의지가 인간들은 착한 선의지와 악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착한 선의지를 둘로 구분해요.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순수이성이에요. 이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막 영상도 찍고 뭐 이렇게 뭐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랑 얘기도 하고 그러면 날씨도 춥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 되게 어렵고 힘드실 것 같은데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뭔가 뭐 따뜻한 생강차라도 좀 갖다 드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실천에 옮기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걸 우리가 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뭐 생강차를 주면 제가 너는 나에게 특별히 생강차를 줬으니 수행평가를 잘 주고 너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그게 순수이성이에요. 됐죠? 이게 선의지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우리가 순수이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순수이성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죠. 그렇죠? 이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성은 일반적인 이성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뭐 256 더하기 17 이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알 수 있어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것도 이성이라고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순수 이성은 태어날 때부터 본래부터 갖고 있던 선한 이성 이거를 우리가 본유관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순수이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순수이성은 뭐뭐 해야 하기 뭐뭐 하기 때문에 혹은 뭐뭐를 위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선생님에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순수 이성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이성은 정말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게 그냥 마음속에서 샘솟는 거죠. 저를 보면 그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 저에게 생강차를 여러분들이 사주나요? 주머니에 넣고 있던 따뜻한 핫팩은 선생님 사용하시라고 수업 시간에 손이라도 녹이시라고 주나요? 안 주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용기 있게 그래 네가 나한테 주머니에 있던 핫팩을 꺼내서 줬단 말이야. 선생님 요거 수업 시간에 손 시려울 텐데 쓰세요.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거는 순수했던 이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면 뭐예요? 내가 뭐 한 거야? 실천한 거야. 이걸 실천 이성이라고 해요. 실천 이성. 그렇죠? 실천 이성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데 이 실천 이성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순수 이성이 반영돼서 실천 이성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 이성을 통해 드러나는 어떤 것? 행위도 역시 뭐가 없어야 돼요? 목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정언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정언명령은 목적 없이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 그냥 뭐예요? 뭐뭐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해서 너무나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 라는 뭐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언명령이에요. 제가 이제 칸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간단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간단히 기본적인 거 지금 뭐뭐 봤죠? 뭐뭐 봤어요.
신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자유의지는 선의지와 악으로 나누는데 이 선의지는 착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자연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순수이성이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면 실천이성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가 없다? 목적이 없다. 알았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정언명령이라고 불러요. 그럼 정언명령은 뭐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아, 내가 이거를 줍지 않으면 선생님에게 혼나겠지라고 생각해서 줍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학생된 도리로서 내 옆자리는 당연히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봤더니 쓰레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주어야 해 라고 생각해서 주우면 그게 바로 정언명령이에요. 됐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딱 아침 조회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네가 나한테 인사를 했어. 나한테 인사를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러면 이거는 맞다. 하나 설명 까먹었네요. 정언명령과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가언명령. 가언명령은 뭐냐? 요거는 목적을 갖고 하는 거. 목적을 갖고 하는 거. 즉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하는 거. 뭐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하는 거.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거. 그래 너 아이폰 1년밖에 안 된 거 부쉈잖아. 그렇지? 그런데 아이폰 8 사고 싶어서 아빠한테 가서 아빠 뭐 해서 아빠한테 인사도 잘하고 뭐 숙제도 열심히 하고 집에도 일찍 들어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이폰 8을 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착한 행동이지만 이건 뭐예요? 가언명령이에요. 가언명령은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정언명령적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설명을 했고 이제 우리가 가로를 한번 봅시다. 왜 네가 나오냐? 자, 의무론적 윤리의 특징. 그래서 뭘 중요시 여긴다? 옳고 그름을 또 넘어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라 할지라도 무엇을 어긴다면 원칙을 어긴다면 옳지 않다. 즉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무론적 윤리설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뭐와 상관없이 행위의 결과나 보상과는 상관없이 그냥 옳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 그게 선의지다. 이게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이에요. 그래서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 이건 뭐다? 선의지. 그래서 도덕이라는 게 뭐다?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이라는 게 뭐다? 옳음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다.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무슨 명령이라고 한다? 정언명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 그냥 지켜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게 칸트예요. 그래서 칸트가 얘기할 때 무조건적인 당위명령을 무엇이라고 한다? 정언명령이라고 하고 제1 정언명령은 보편성의 법칙을 가져요. 보편성은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지켜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게 되고 저기선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즉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도덕, 원리, 진리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거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된 절대적 진리를 믿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도덕적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다르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런데 칸트가 아까 얘기했죠. 인간만이 신에게 무엇을 받았다? 자유의지를 받았다. 그래서 인간은 되게 특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2의 정언명령은 인간 존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는 인간이 중요하다라는 정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절대적 가치를 가진 인격체로서 그 자체가 뭐다? 목적이다. 즉 뭐가? 존재가 곧 목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존재가 뭐가 되죠? 수단이 되는 거죠. 수단.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런 거 아까 얘기했죠. 아이폰 8을 사기 위한 수단이 아빠잖아. 그렇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 사촌 오빠잖아. 맞죠? 그러니까 아빠를 아빠로서 당연히 대하고 아빠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하고 아빠이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뭘로 쓰는 거예요? 아이폰 8을 사주는 수단으로 쓰는 거야. 왜 8을 샀을까? 아이폰 10을 사지. 좀 그렇긴 한데 물론 훨씬 비싸니까. 예. 어제는 그런 거예요. 이거 듣고 삐지면 안 돼요. 그래, 걔 있잖아. 그 학생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아이폰 8 산 학생 좋겠다, 야. 응. 자, 그래서 칸트 윤리사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건 뭐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문제점이 있죠. 뭐예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도덕 법칙을 제시해요. 그래서 뭐 도덕을 지켜야 해.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도 도덕을 지켜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는 안 돼요? 거짓말은 안 되죠. 선생님, 거짓말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안 돼요. 선의의 거짓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슴이 막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기 제가 숨어야 되는데 사냥꾼이 저를 먹으려고 해요. 제가 뭐 사자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제가 저기 숨을 테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났어요. 근데 좀 이따 사자가 왔어요. 사자가 저한테 귀남아, 너 저기 사슴 못 봤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칸트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칸트면 무조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자, 1번.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어. 2번. 저쪽으로 가던걸 하면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3번. 여기 있어. 정답을 알려준다. 뭘 해야 할까요? 칸트라면 3번이에요.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정언명령이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공리주의자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해야죠. 공리주의자는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왜? 내가 사슴이 숨은 위치를 알려주는 게 우리 모두의 행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고민해봐서 사슴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행복의 양을 증진시킨다면 위치를 알려주고 모른다고 하는 게 행복의 양을 증진시킨다면 모른다고 하겠죠. 공리주의는 항상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약해요? 현실적인 호소력이 좀 약하죠. 그래서 도덕 원리들이 서로 뭐 할 때 충돌할 경우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이 너무 크다. 도둑질을 했어. 근데 도둑질을 했는데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아들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숨었는데 아빠 집에 와서 숨었어. 그런데 얘기하는 거죠, 경찰이. 아들 못 봤어요?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아들이 여기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당연히 아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여기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두 가지가 충돌해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되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칸트 의무론의 현대적 이의를 놓고 보면 인간만이 고유한 능력인 무엇을 지닌다? 이성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성을 지닌 인간은 자유롭다. 이 얘기는 우리가 뭘 갖고 있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다? 자율이라고 해요. 인간은 무엇의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 욕구를 통제하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율은 완벽한 자유가 아니죠. 자율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존재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계속 여기기 때문에 인권사상에서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 되는 무엇을 갖고 있다? 기본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해요? 결과적으로 좋은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도덕적으로 옳은 게 더 중요하죠. 도덕적 옳음을 우선시한다. 그렇죠? 칸트주의 한계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두 개의 의무가 뭐 할 경우 충돌할 때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도적 의무만 얘기하긴 어려우니까 직관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바꿔야 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칸트에 대한 한계에 대한, 칸트주의 한계에 대한 극복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32페이지까지 다 마쳤고요. 여기까지 노트 감사합니다. 아셨죠? 예, 수고하셨어요.